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굳이 이런 작품까지 소개해야 되나 싶은 공연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갖고 왔습니다. 예. 사실 제가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는 작품 모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네. 이건 알아요. 제가 알 정도면 뭐 네. 다 대다수가 알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아시는 분들이 많은 거지 네. 보실 분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언제 한번 계산해 봤어요. 네. 그 영화는 1000만 관객 들면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네. 공연에 대학로 소극장 200석 정도 공연장에서 1000만 명 들려면 한 번도 안 쉬고 100년인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연 많이 안다고 하시지만 아직도 지킬 앤 하이드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네. 갖고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남자 뮤지컬 배우들 왜 오디션 볼 때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 절대 부르지 말라고.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들 이야기하셔서 이제는 정말 부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주 가끔 그 오디션이 아니라 막 TV 같은 데서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서 이 노래를 연예인분도 그렇고 비연예인분도 그렇고 나는 솔로 이런 데서 부르시더라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들으면은 그만 좀 불러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만큼 이제 아는 넘버가 많은 그 아는 뮤지컬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현재 20주년 공연을 진행 중인데 그것도 이제 할 때마다 계속 대박이었는데도 이번에도 역시 굉장한 사랑을 받으면서 예매처에서 1등 해가면서 공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킬 앤 하이드가 벌써 20주년이 됐군요. 예, 찾아보니까 이 작품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게 1997년인데 우리나라에서 2004년에 오디 뮤지컬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첫 번째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를 오직 저만의 기억으로, 저만의 시점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당시 어땠어요? 예. 그 2004년 초연으로 지킬 앤 하이드가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지금이야 지킬 앤 하이드를 한다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시샘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 분들은 좀 걱정 쪽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요? 예. 그 작품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미국에서 공연됐던 그 영상을 저희가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기 전에. 네.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의심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였는데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 이야기를 대극장에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뮤지컬로 본다고? 이거 어린애들이 보는 그런 책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게 좀 걱정이 되고 또 지킬을 연기하는 사람이 하이드도 같이 연기해야 되는데 그냥 상상해봤을 때 무대 위에서 한 명이 착한 척하고 연기했다가 갑자기 나쁜 척하고 연기하고 이게 영 어색할 것 같은 거예요. 멋져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거고 멋져 보이게 연출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네. 예. 이제 두 번째 이유도 이어지는 이유인데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 역할을 어떻게 했었냐? 이 배우가 브로드웨이 버전에서 어떤 분이 역할을 했었냐면 데이비드 하세로프라고 우리 진행자분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외화 드라마 옛날 거죠. 네. 몰라요. 잘하셨어요. 예. 잠깐 호흡은 약간 기억날 것 같았는데 일부러 기억을 차단시키신 것 같은데 네. 그 드라마 보면은 굉장히 거구의 그 배우가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에다 대고 키트 이러면은 자동차가 막 알아서 따라와서 네. 악당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근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었던 데이비드 하세로프가 이 뮤지컬의 주인공이었었거든요. 지킬 앤 하이드의 190이 넘는 체구입니다. 이 체구로 굉장히 착실하지만 소신 있게 자기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지킬 박사를 연기하다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이제 하이드를 연기하게 되는데 이 체구가 너무 크니까 하이드를 연기할 때 그 굉장한 공포감이 오면서 저런 정도의 배우면은 지킬 앤 하이드를 할 수 있다. 근데 저런 연기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작품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은 너무 잘하는 배우들이 많은데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예. 그거 보면서 이제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옆에서 이 작품 될까 이거 오디 뮤지컬 컴퍼니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랑 그때 함께 이야기를 했었던 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엇나갔네요. 그렇죠. 세상이. 예, 뭐 그 거의 엇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면. 근데 이제 국내에서 2004년에 딱 초연이 됐는데 이 당시에 캐스팅이 어땠냐면 지킬앤 하이드 역할에 류정환, 조승우 그리고 엠마 역에 이혜경, 김소현, 루시 역에는 최정원, 소냐 이런 배우분들이 하셨는데 이제 지금 들으니까 대단한 캐스팅이지만 당시에 이 캐스팅은 그 잘하는 사람들을 모으긴 했는데 진짜로 잘 될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혜경, 김소연 배우는 국내에서 오페라 유령이라는 공연 처음 했었을 때 맨 처음 크리스틴 두 분이었고요. 네. 최정원, 소냐 배우는 뭐 가창력이 있어서는 그쵸. 예, 대단한 배우들이었었고 류정환 배우는 오페라 유령에서 라울을 했었던 이제 성악을 기본으로 한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니까 굉장히 젠틀한 역할이 잘 어울리는 배우였는데 하이드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조승우 배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 배우에 비해서 그 체구도 굉장히 큰 배우에 비해서 조승우 배우는 그렇지도 않고 너무 어리고 착해 보이고 이랬던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국내 이제 초연 공연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 첫 공이 류정환 배우였고 두 번째 공연이 조승우 배우였는데 관객들이 이 연기를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네. 그냥 보통 잘한다고 할 정도의 보통 차원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관객들이 느끼면서 며칠 사이에 정말 소문이 입소문으로 이 티켓이 모두 매진이 됩니다. 이게 공연 보고 나서 와 진짜 대단한 공연을 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얘기하지 않으면은 약간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주변에다가.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람들한테 소문이 막 나면서 매진이 되고 이 여파가 대단했던 게 바로 이어서 이제 앵콜 공연을 하거든요. 네. 앵콜 공연할 때 첫 번째 티켓 오픈에 12,000석 티켓을 오픈했는데 이게 7분 만에 매진이 되면서 1차 판매, 그러니까 1일 판매량으로 예매처에 신기록을 세웠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기록을 세우면서 지킬앤 하이드의 역사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앵콜 때 조승우 배우가 지킬앤 하이드 하면서 제 기억에는 그 영화 마라톤도 개봉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이제 조승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연기의 신이다. 그리고 이러면서 난리가 나면서 티켓 구하기가 힘들어졌었던 지금처럼 티켓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뮤지컬판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부터 아마 이런 일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자랑해도 돼요. 예. 저 그렇게 예매가 어렵다는 조승우 배우님 네. 할 때 봤잖아요. 지킬앤 그때? 하이드. 네. 그 김소정님도 네. 저는 예전에 류정한 씨 공연 2층에서 봐서 예. 너무 후회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1층 앞자리에서 네. 보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2층에서 본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비교하면서 불행이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예. 아니 근데 2004년이면은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네.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근데 우리가 네. 이 얘기 계속 하기 전에 예. 잠깐 대설 특보 고지를 해야 된대요. 아, 그래요? 예. 조금 전 1시 30분 전북 김제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외출 가급적 피하시고요.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 이용해 주세요. 또 부득이하게 자가용 이용하실 경우에는 안전거리 확보한 후에 천천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닐하우스 임시 건축물들은 눈이 쌓이면 위험하니까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표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요. 네. 대표님 좀 옛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저도 좋아해요. 근데. 예.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아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공연을 볼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네. 언제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예전에 공연 보시는 거 좋아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제 바로 앞 코너 할 때 네. 그때 어떤 경청하는 자세를 보면 공연 보시기가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더 여유가 생겨지시면 저랑 계속 제가 네. 계속 목공소를 해서 네. 그때는 꼭 공연을 보실 수 있도록. 아니 근데 네. 진짜 대표님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네. 정말 예매하고 싶어져요. 김민영님도 아직 못 봤는데 못 봤다고요. 대표님 설명 들으니까 보고 싶어집니다. 예매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정혜리님이 저의 지킬앤 하이드는 홍종호였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홍광호. 홍광호. 예, 예, 네. 예. 아 아니에요 홍광호요라고 또 예, 예, 붙여서 예. 다시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앞에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유가 이번 시즌의 배우는 과연 어떤 분들이 하고 있나? 이걸 궁금해요.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사실 이번 시즌 지킬은 20주년이라서 좀 길게 공연을 하거든요. 5분이 해요. 근데 이제 저 3월 이후에 참여하는 배우들 제외하고 이번 지킬은 3분이 하시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자 뮤지컬 배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방금 그분께서 홍광호님. 네. 네. 홍강호 배우가 이번에도 5연째인가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이번에도 공연을 하거든요. 홍강호 배우의 지키를 보신 분들은 지금 그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잊지를 못하죠. 정말 이 보이스 컬러가 노래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예. 그 행동이 막 그 액션이 대단히 큰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근데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액션을 적게 해도 팔을 짧게 뻗어도 길게 뻗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예. 굉장히 무서운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체구가 크지 않는데 체구가 커 보이고 네.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석 배우가 참여하고 있는데 전동석 배우도 이제 3연 정도 지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도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계속 그 지킬의 어떤 레전드를 찍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새로 합류한 배우가 있습니다. 김성철 배우인데 김성철 배우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리고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왔던 배우예요. 아마 뮤지컬 배우로보다는 매체에서 만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원래 네. 뮤지컬을 많이 했었던 배우거든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요. 이 그냥 평상시에 목소리 톤이 좀 착한 느낌이 드는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굉장히 단단한 스타일의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그 인정을 받으면서 앞으로의 이 지킬의 20년을 책임질 배우가 나타났다. 이런 평을 받으면서 우리 김성철 배우가 이번 시즌에 지킬로 참여를 하게 됐죠. 어떻게 부를지 너무 궁금하네요. 예, 제가 이제 뒤에 쭉 길게 김성철 배우의 얘기를 했으니까 김성철 배우의 노래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 유튜브나 공연장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노래 2곡 준비했는데 그중에 한 곡은 네. 조금 전에 사연 주신 분께서 우리 나만의 지킬은 홍강호라고 하셨으니까 네. 홍강호 배우의 그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노래로 준비했고 제가 지금 이 순간이나 굉장히 그 좀 무서운 이 하이드로 변한 다음에 이런 장면들을 얘기했지만 이 지킬의 나에 대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듀엣이 있거든요. Take Me As I Am이라고 지킬과 엠마가 사랑을 나누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홍강호 배우와 그다음에 이제 시카고의 복화술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우리 민경아 배우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가끔씩 난 바라보곤 해 가야 할 길 내가 걸어갈 가끔씩 난 의심하곤 해 왜 이런 험한 길에 절망하고 아파할 때 그대 아닌 그 누가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나를 봐요 나의 두 눈을 아는 사람 아니면 다이 보이나요 그대를 향한 내 맘 한결같아 언제라도 어디라도 모두가 외면해도 당신만 나를 받아준다면 우린 이미 알아요 운명을 함께 걸어가야 할 길 손을 내게 마음을 내게 변치 않을 맹세를 당신만 나를 당신의 나를
지킬앤 하이드 하면 지금 이 순간처럼 좀 몰아붙이는 노래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아름다운 듀엣곡이 있군요. 예, 이런 노래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네. 또 우리 세상의 모든 정보 PD님이 홍강호 배우의 팬이라고 그러셔서 일부러 홍강호 배우의 아우 사심이 또 담겨 있었군요. 하트 처음 받아봤습니다. PD님한테. 예. 우리 좀 간단하게라도 줄거리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연 시작되면은 첫 번째 곡이 흘러나오는데 이때 그 내용을 보시면은 지킬 박사의 아버님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건데 이제 결국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일로 지킬 박사가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인간한테 누구나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있는데 이걸 정확히 분리해서 관리만 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킬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엠마라는 여성인데 엠마는 이제 지킬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킬이 본인이 생각한 연구도 진행하면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본인이 생각하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회가 반대를 해요. 인간을 가지고 실험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네. 이제 낙담에 빠져 있는데 낙담에 빠진 지킬을 친구들이 술집에서 좀 이렇게 좀 기분 좀 풀어라 이러면서 데리고 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술집 여성 루시라는 여성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루시와 엠마, 지킬 어떤 주요 인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이제 그렇게 만난 다음에 그날 밤 집에 지킬이 돌아와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실험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회에서 그 오케이를 안 해주니까는 자기 신체를 이용해서 자기 몸에다가 이제 주사를 놓으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죠. 이제 이 장면부터 한동안 장면이 이 지킬앤 하이드의 압권인 장면들이 모두 쏟아져 나옵니다. 네. 이제 지금 이 순간을 딱 부르면서 지금 이 순간 막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자기가 실험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자기 몸에 주사를 넣고 이제 그 자기 몸의 신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막 기록을 하다가 네. 갑작스럽게 고통이 막 찾아오게 되는 거죠.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고 근데 이러면서 이제 몸을 막 뒤척이고 하면서 무대 바닥에 쓰러져서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구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지킬 머리가 뒤로 곱게 묶어져 있었는데 그게 풀어지면서 목소리 톤까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 모든 실험은 완벽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시작하다가 뒤에 가서 하이드가 변한 다음에 네. 모든 건 정상 막 이렇게 하면서 기대 이상의 발전 자유 막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이드로 변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변하기 직전에 작성하고 있던 기록지를 하이드로 변한 상태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하이드로 노래를 그때 처음 부르게 되고 그때 이제 관객분들이 굉장한 전율을 느끼면서 큰 박수를 보내게 되죠. 그 약간 노래 끝나고 나면은 바로 박수 나오는 거 말고 한 템포 잠깐 숨을 쉬었다가 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예, 이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안 이제- 대표님 추억 이야기 줄거리 뭐 여기까지 들었는데 네. 저희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아니 이게 참 지킬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거 기회 되면은 작가님이랑 얘기해서 다음 주에 2부를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 곡 하나 더 있지 않아요? 네,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듀엣곡이 굉장히 아름다운 듀엣곡이었다면 완전히 다른 편에 있는 듀엣곡이 있거든요. 지킬이 변한 하이드와 아까 술집에서 고통받았던 여성 루시가 부른 듀엣곡이 있어요. 굉장히 뇌세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묘한 느낌의 곡인데 It's Dangerous Game이라는 곡인데 요 듀엣곡도 한번 들어보시면 지킬앤 하이드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양면의 음악을 다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류정한 배우랑 아이비 씨가 부른 거죠? 네, 2021년 버전의 OST인가 그럴 겁니다. 네. 네, 거기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랑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 가운데 덴저러스 게임이라는 제목의 넘버 들려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치는 손끝 살결 외로 소름 돋아나네 이 사람은 내 모든 걸 알아 나만이 아는 나의 숨은 비밀 그의 손길대로 나는 달아올라 자꾸 숨결이 가빠져 그의 한숨 안에 나는
나는 굴복당해 아무 흔적도 없어져. 다른 생각은 마. 나를 붙잡지 마. 네가 원하는 걸 나도 몰랐던 나. 생각 마라. 네 몸이 알아. 거우 마라. 네가 바라는 걸. 죽음보다 강렬한 유혹들 그 어떤 것도 너를 막지 못해. 피해갈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너의 욕망을 들켰어. 피해가지 못해 벗어나지 못해 너는 욕망을 자극해. 나를 유혹 마라. 날 거역 마라. 나는 지금 어디 나도 몰랐던 나.